입시는 정보전이라고 하죠. 각 시기별로 발표하는 자료들이 있는데요. 어떤 시기에 어떤 자료들이 나오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을 이해하는 부모들의 모든 이야기의 허철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요. 대입의 경우는요. 각 시기별로 발표하는 자료들이 있는데요. 어떤 자료들이 발표되고 어떻게 봐야 될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먼저 대입은요. 크게 대입 정책을 교육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교육부가 대입 정책, 대입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는 제일 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교육부에서 이제 올해부터 4년 예고제 적용이 되니까 중2 시기죠. 그러니까 중3 올라가는 예비 중3 2월 중2 마지막 겨울방학, 중2 겨울방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시기 때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이전에는 3년 3개월 정책 때문에 이제 중3 11월 시기 때 이제 발표가 됐었죠. 무려 이제 9개월이나 앞당겨서 큰 대학 입시를 어떤 식으로 주관하게, 어떤 식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생 때 부모님이 이제 중2에서 중3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때 교육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요. 교육부 홈페이지 안에 있는 여러 항목 중에서 보도 자료라는 탭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중2 2월 그러니까 중3 올라가는 그 2월 달 쯤에서 교육부 사이트 보도자료 페이지를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자료가 올라온다는 거죠. 2월 말쯤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큰 카테고리에서 뭐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발표가 됐었냐면은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라고 해서 대입에 대해서 큰 틀, 우리 대학 입시가 좀 더 공정하게 학생부 종합전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진행되게 하기 위한 정책을 이런 기준 큰 틀을 마련할 거야. 라는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이 큰 틀 안에 보시게 되면 학생부 기재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제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24학년도 현 이제 중3 올라가는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시점의 대입부터는 어떤 식으로 된다고 이제 발표가 되냐면 자기소개서를 대학에 제출하는 거를 일괄 폐지하겠다. 즉 이제 자기소개서 없이 이제 현 중3 올라가는 친구들부터는 입시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정규 교육과정 이내에 포함되지 않은 비교과 활동은 대학 입시에 적용하지 않는다,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교과 활동들 중에서도 일단은 우선 수상실적하고 독서활동, 자율 동아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개인 봉사활동도 포함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반영 적용하지 않는다. 제공하지 않는 거죠, 아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고1 올라가는 학생들 단계별로 해서 뭐 수상실적 학기별로 한 개 뭐 이렇게 제시한다 그래도 이제 중3 올라가는 학생들부터는 이 역시도 이제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큰 틀, 이렇게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대학들이 입시를 치르는 시기 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중3 올라가는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치를 때 어느 대학에서도 자기소개서를 받거나 수상 실적을 받을 수는 없어요. 일반 전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에서 어떻게 이제 대학들이 이제 정책을 이제 전형 계획을 세울지 이 부분은 이제 그 이유로 넘어가는 거죠. 일단 큰 틀에서 교육부가 이렇게 딱 발표하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4년 입법 예고 입시를 치르는 시기 대학을 진학하는 그 시기로부터 해서 4년. 즉 더 쉽게 보자면은 예비 중3 들어가는 2월 겨울 방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부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다음 중요한 시기는 교육부에서 조금 더 작은 기관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라는 곳입니다. 대학 총장님들부터 해서 이렇게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교육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어.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대학들은 어떤 가이드라인 큰 틀에 전체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이런 형식으로 전형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반 기틀을 다지자라는 형태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그게 언제냐면 고등학교 1학년 진학하고 이제 8월 말경에 해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라는 사이트에 이제 공지가 됩니다. 협의회에서. 즉 주체가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 4년 전 중2 겨울방학 때는 그 2월에는 교육부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이제 그 내용을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 시기는 고등학교 1학년 진학하고 나서 8월 달 이때 사이트는 교육부 사이트가 아니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접속해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입력해서 들어가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이 페이지 안에서도 보도자료라고 해서 발표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보도자료 안에 보시면 그 해당 시기 8월 즈음해서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자료 내용들이 있죠. 이제 보통 제목은 학년도 2022학년도 이제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 발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발표가 납니다. 요 시기가 이제 2019년 8월이었고 요 시기 때 2022학년도가 나왔으니까 이제 2021년 8월경이 됐을 때 이제 2024학년도 거에 대한 전형이 나올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진학 후 그때 시기부터 해서 2022년 8월이겠죠. 연도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 그해 8월에 들어가면 내 자녀가 입시를 치를 시점에서의 큰 대학들별의 전형 계획을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보통 이제 내용들이 뭐 수능 학생부 위주로 해서 수시는 학생부 위주로 해서 되고 정시는 수능 위주로 해서 그 기조를 유지하겠다. 우리 대학들은 이렇게 하겠다. 큰 틀을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뭐 60% TO 그대로 유지, 뭐 정시 전형의 일정 인원 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대학들이 구성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그거에 의해서 뭐 평가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교육부의 큰 지침 아래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분화된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이제 제시된다. 그게 고일 8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시기는 이제 대입 시행 계획이라고 해서 이때부터는 이제 대학별로 들어오게 됩니다. 즉 이제 고1 겨울방학 때 제가 지난 시간 때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고1 겨울방학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목표 대학을 어느 정도 세워야 된다. 그 대략적인 목표 대학의 가이드를 잡아라. 그리고 그 목표 대학이 어떻게 뽑는지에 대해서 찾아봐라 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후 회차에서 이제 알려드리겠다라고 했지요. 요 다음 회차에서 이제 모집 요강 보는 법을 좀 더 구체화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고2 4월 전까지는 이전에 뽑았던 성향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목표 대학에 대한 정보를 이제 확인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교육부 지침이나 이런 건 이제 모두 발표 확인하신 후겠지요. 9월 8월 이후일 테니까 그러면 큰 지침에서 어떤 게 바뀌었는지 보시면서 이 시행 계획에서 일부 바뀔 수도 있겠구나를 짐작해 보실 수 있겠지요. 일단 시행계획에서 바뀔 수 있는 거는 20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 폐지되고 학생부 내역 중에서도 비교과 정규교과 외의 그런 정규 활동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않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에 대한 방식이 이전하고 약간 달라질 수 있겠구나. 조금 더 정량화되어 있는 형태로 해서 뭐가 진행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가늠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앞선 정책들이 따라서 이제 전형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전 걸 보시면서 감안하시면서 일단 생각해 놓으시고 고2 4월이 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 진학해서 4월이 됐으면 그 해당 목표 대학에서 발표하는 시행계획 자료를 가지고 내 자녀가 진학할 그 고3의 수시 정시의 판세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목표 대학의 판세들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고2 4월 말에는 이 시행계획을 어디서 보시느냐? 각 대학별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아니고요. 교육부 사이트도 아니고요. 내가 목표하는 대학의 검색 엔진을 통해서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셔서요. 그 홈페이지 접속되어 있는 창 중에서 입학이나 입학 정보 페이지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해당 입학 정보 페이지에서 공지사항欄에 공지가 되게 되고요. 그 공지된 내용, 시행 계획이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해당 대학이 그 다음에 내년에 그 다음에 수시 정시를 어떤 식으로 뽑을 거다라는 모집 인원하고요. 수시 정시 그 다음에 각 전형별 모집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도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모집 단위별 각 학과라고 하죠. 뭐 학과들, 뭐 학부들이 몇 명씩 어떤 식으로 각 전형별로 뽑는지까지도 다 발표가 됩니다. 물론 이 시행계획 자료에서는 실제 모집 요강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변경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변경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시행계획이 발표가 되면 이게 변경되기는 그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된 계획대로 유지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고2 4월에 보신 그 형태 그대로 해서 전형 방법이나 이런 게 크게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이 방식 그대로 진행될 수
되겠구나라고 염두하시고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시행 계획이 갖는 어떤 전형의 뭐랄까요, 일치성 이런 거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행계획 토대로 해서 수시에서 어떻게 뽑는구나, 학생부 교과는 교과 어느 정도 비율로 해서 선발하는구나, 종합전형은 서류랑 면접을 어떤 식으로 해서 뽑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때부터 전략을 세우셔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접근하시면서 학업 방식이나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수시 정시도 어떤 식으로 분배해서 공력을 드릴지 뭐 이런 갖가지 감안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기별로 중요한 이슈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고3이 됐을 때요, 고3 4월에 수시 요강이 정형화돼서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8월 이후에 정시 요강이 또 발표가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최종 모집 인원이라든가 최종 전형 방식을 정확히 확인하실 수는 있는데, 고2 4월에 발표되는 시행 계획에 맞춰서 대비를 하셔도 변화가 거의 없으니까 무리는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발표 시기 때마다 발표 자료가 나오면요, 이 입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언론부터 해서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은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요, 입시가 또 바뀌었네라는 게 정설처럼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려워졌다라는 얘기가 꼭 부연해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느냐라고 하면요, 상대적으로 학업력 높은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큰 차이 없고요. 즉, 이 차이라는 건 뭐냐면 전략, 꼼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대학을 높이고 싶거나 할 때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뭐랄까요, 전략적인 면에서 이걸 더 할까, 이거 공력을 어느 쪽으로 더 드릴까 하는 정도의 약간의 좀 변수 같은 거, 이런 부분을 노린다면 이런 바뀌고 발표되는 게 뭐 영향을 타겠지만,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학업력 높은 학생들은 꾸준히 공부해온 방향에서 크게 바뀌어지는 게 없는 게 지금 입시 체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단은 발표될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큰 틀의 흐름 정도 봐주시면서, 중요한 거는 고2 4월 시점에 나오는 시행계획, 내가 목표한 대학의 시행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니까요. 그 전까지는 너무 많이 흔들리지 마시고요. 뭐 2024학년도에 비교과 부분들 평가에서 배제되고 자기소개서 제출 폐지된다라고 하더라도 학업력에 대한 검증, 그 학업력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전에 해왔던 포맷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뭐 자율동아리 이런 부분에서 학업적인 학술적인 노력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교육과정, 교과과정 안에서 각 교과목 안에서 단원을 토대로 해서 끌어내야 되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달라지긴 했지만, 본인의 학업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뭐 자료를 찾아서 확인하고 검증하고 하는, 실질적으로 학술 논문이나 뭐 이런 거 작성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더 하고 싶은 어떤 단원, 키워드 이런 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접근하는 거였잖아요. 그걸 교과 과정 안으로 끌고 들어온 것뿐이고요. 교과목은 어차피 동의를 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끌어오는 그런 영역 바운더리가 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거기서 맞춰줘서 활동은 충분히 하셔도 되는 거죠. 즉, 이게 어찌 잘못 오역이 되면요, 그런 학업적인 노력 깊이를 더할 수 있는 활동들, 독서활동 배제된다고 해서 책 안 읽으면 아예 역량이 올라가나요? 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깊이 있는 학습은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매칭될 수 있는 부분을 어디에서 맞출 거냐를 조금 더 고민을 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너무 바뀌어지는 부분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셔서 보시지 말고요. 크게 넓게 보시면서, 그 다음에 다양한 식견을 통해서 의견 이런 걸 통해서 기반으로 하셔서요, 자녀의 입시 전략 세우는데 흐트러짐 없도록 잘 좀 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4회 각 시기별로 중요할 수 있는 발표 시점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모집 요강 보는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